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돈놀이 스탁 현재 기존에 진행한 위원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워서 제가 좀 진행하게 됐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오늘 현재 시청을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현재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이 부분들은 하루를 앞두고 반전과 반전을 거듭하는 장세였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된 그런 부분의 자세한 부분들은 현재 잠시 후에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하루를 앞두고 반전과 반전을 거듭한 혼란 장세 또 본인의 종목, 현재 서울경제TV 투자자 여러분의 현재 종목에 대해서도 많은 혼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재 종목 상담을 해주시면은 명쾌하게 좀 해결을 좀 하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주로 이제 종목 상담 위주로 하고 첫 부분에는 현재 투자 전략, 장세 진단, 종목 상담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또 내일의 특징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버라이어티하게 구성이 좀 됩니다. 그런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은 돈놀이 스탁 여러분과 함께 소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42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문자 샵 0082로 현재 적고 보내주시면은 보내줄 때 종목명, 매수가, 비중 또는 사연들을 보내주시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돈놀이 스탁 지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해서 현재 분명하게 현재 제시를 좀 해야 되는데. 가장 이제 크게 이제 세 개의 어떤 화두로 일단 키워드를 좀 꼽았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이냐 부분들.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 이제 장세가 많이 혼란이 좀 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임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화두가 되는데 과연 단순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서 이에 대해서 이제 먼저 진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오늘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선점 어제와 좀 달랐죠. 어제는 현재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선물에 대해서만 현재 매수를 좀 했던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왔었고 또 매수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환율도 안정이 됐고 근데 오늘 갑자기 이제 반전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 선점을 동시 매도를 좀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도까지 이제 현재 쏟아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풋옵션 같은 경우도 매수 포지션을 좀 취했습니다. 이걸 두고서 많이 이제 설왕설래를 합니다. 과연 해지성으로 이제 풋옵션을 매수를 했느냐? 아니면은 본격적인 하락을 두고서 염두를 해두느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만은 일시적인 해지성 전략일 수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것 때문에 하루마다 번복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도 될 것 같고 지수는 아무래도 코스닥하고 코스피 차트를 보고 간단하게 눈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 이제 거래소 차트의 모습입니다. 다른 때 같으면은 오늘 같은 악재에 음봉, 음십자 도지를 나왔는데 연속적으로 양봉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바라보면은 지금 5일선이 정확하게 지금 2,733포인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근접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크게 이제 두려워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언제든지 시장이 반전이 되면 21선 올라탄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이제 사실 그 5일선이 살짝 이탈이 됐습니다. 살짝 이탈이 됐는데 이 기존에 한번 최근에 올라왔던 십자도정 이 하단선이죠. 현재 엄밀하게 보면은 3일이 단기 고점이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쉬어졌던 하루 종일 이 박스권이죠. 박스권의 이제 중심축의 하단과 상단에 이제 중심에서 행보를 해주기 때문에 아직은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21선 돌파를 나름대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시장이 내성을 가지고 하방 경직성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간 것은 우리는 이제 서방 언론, 미국 위주 언론에 통해서만 사태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약간 왜곡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실제 러시아 부분들이 현재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는 그 친러 성향, 그다음에 약간 중립 성향 뭐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현재 동쪽에 있는 현재 부분들의 현재 우크라이나 반군과 현재 정부군과 교전이 일어나서 또 분리 독립을 하기 때문에 현재 러시아에서는 어땠습니까? 그걸 평화 유지를 하기 위해서 보낸다는 그런 전혀 다른 그 내용들 좀 있고요. 그래서 현지의 어떤 그 주민의 입장 이런 부분을 가지고 된다면 우리는 러시아에 편입된 게 낫다. 분리 독립을 한다. 그게 전체의 또 주장이면은 또 다른 문제가 좀 해당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뭐 상당히 복잡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사실상 뭐 그 전쟁이 난 것 거의 낮지 않았지만 거의 난 것처럼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느냐.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존의 이제 성장주하고 이제 가치주 이 부분들이 이제 대결해서 지금 이제 그 현재 성장주에 해당이 됐던 카카오라든가 현재 그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 네이버 보면은 하방 경직성을 일단 가지고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 있고 2차 전지가에 해당이 됐던 LNF나 이런 종목군들이 조만간 반전이 좀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장주 부분들도 본격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은 2월 말 또는 3월을 기준해서 좀 전환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자, 오늘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시길 바라고,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장세 진단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해서, 이제 이슈에 대해서 오늘 이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들은 에너지 관련주 부분들이죠.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이 올라졌는데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의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면은 GSE, 중앙에너비스, 훈구석유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졌죠. 한번 현재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잠깐 뭐 차트 해석은 아니고 현재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GSE도 결국은 계속 급등락이 되다가 결국은 슈팅이 됐죠. 그다음에 중앙에너비스도 아직 슈팅 전이지만은 조만간 슈팅을 좀 해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훈구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시장에 차트로 이미 슈팅이 돼서 반영이 되면은 나름대로 시세는 끝난다. 물론 훈구석이나 후발주는 아직 한번 슈팅이 더 남아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진정이 되더라도 이미 시장이 반영이 되면은 거의 끝나지 않느냐. 마찬가지 주식도 우크라이나 관련된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면은 더 이상 사태가 진정이 되더라도 더 이상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안 일어날 것인가 많이 논쟁이 있는데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전쟁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그게 상관없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 그걸로 끝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쪽으로 바라보셔야 되지. 전쟁이 나면은 큰일 났네. 계속 빠지네. 또 이런 부분들 전쟁이 안 나면 바로 올라갈 것이다. 이게 쉽게 이제 결론이 나지 않는 문제잖아요. 이런 이제 부분을 가지고
현재 그 보시는 게 좀 중요하다. 그리고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금리 인상이면 끝났네. 뭐 이런 부분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또 금리 인상 25pp면은 장이 좋고 그다음에 50pp면 장이 박살난다. 또 이분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맞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차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이미 반영이 됐으면 그걸로 마무리가 지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자, 두 번째 부분들은 그 지주회사들이 많이 올라줬습니다. 지주회사들이 많이 올라주는데 대표적으로 자 알파홀딩스가 이제 상한가를 갔죠. 그다음에 한국전자홀딩스도 오늘 크게 올라주다가 약간 밀려줬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진중공업도 어제 오늘 연달아 이제 올라줬습니다.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경기가 위축이 되면은 자회사에 대한 리스크를 안아야 되기 때문에 저평가 국면에 많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 가치 평가를 맞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이 자산주에도 해당이 좀 됩니다. 물론 이제 지분 가치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그 자산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소형 지주 회사가 반전이 되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주회사가 어떤 성장 모멘트를 받으려면 제로라 뭐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뭐 한진중공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운조 업황이 좋으면은 조선조 업황이 좋을 거다 뭐 이런 부분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세 번째 부분으로 우리가 좀 시장의 이슈에 대해서 좀 체크를 이제 해볼 것은 폴더블 폴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폴더블 폴에서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 인터플렉스가 좀 오늘 장이 안 좋아도 이게 이제 성장주에 좀 해당이 되죠. 이제 올랐던 부분들. 그다음에 파인테크닉스도 이제 올라졌던 부분들, 테이펙스도 올라졌죠. 근데 폴더블 폴더에 관련된 부분들은 중국에서 짝퉁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내놨다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좀 약간 망신스러운 어떤 기술적 결함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고 애플도 비슷하게 따라하려고 했는데 2025년, 24년 아직도 기술적으로 따라오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는 삼성전자 독주 체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폴더블 폰에 관련된 이 종목군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셔야 되는데,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들은 올라졌던 부분들이 이제 곡물가 가격, 인플레이션하고 같이 뭐 진행이 되고 있는데 효성 OMB 차트적으로 보면은 효성 OMB도 뭐 차트적으로는 좀 괜찮죠. 아직 시세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자주 제가 언급을 드렸던 그 팜스토리. 팜스토리도 중간 지주 회사입니다. 이런 곡물 쪽 있고 육가공, 수직 계열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생명자원 뭐 최근에 좀 화두가 됐던 뭐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뭐 종목군들이 좀 올라졌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약 바이오주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제약 바이오주 쪽에서 현재 오늘 크게 올라졌던 것이 일동제약. 최근에 범정부 코로나 치료제 그 점검 이런 뉴스 때문에 일동제약이 이제 수요로 받아서 올랐고 그다음에 뭐 다른 재로 올랐지만은 이제 북광약품도 오늘 또 시세를 좀 내주고 있고 그다음에 통합 이상 신청을 앞두고 있는 현대바이오 이 부분들도 상승 시도하다가 조금 밀렸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장은 이렇게 마치고요. 오늘 테마 섹터 중에서 현재 한 부분들은 제가 마지막 결론에 좀 해당이 되고 오늘 본격적인 종목 상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상담 좀 향후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샵 0082나 전화 02 3153-2642로 종목 상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튜브로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접속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문자 남기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또는 사연까지 좀 해주시면은 뭐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현재 잠시 후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상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제 상담이 문자로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자, 휴마시스 24,500원 17% 들어왔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만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요걸 가지고 유추를 해석을 하면은 지금 24,000원이 좀 24,500원 정도 됐죠. 자, 이 가격이죠. 한번 조정이 됐을 때,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러죠? 따라 붙어서 들어갈 뭐 경우도 있는데, 지금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 최근 저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의미 있는 저점이죠. 이 의미 있는 저점에 대해서 100%가 상승을 좀 해주면은 이게 하나 이제 고점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런 논리로 한번 그 14,500원이죠. 그러니까 반올림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15,000원에서 3만 원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러면은 15,000원에서 3만 원이 되고 약간 오버슈팅이 돼서 약간 끝나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급락이 좀 일어났던 뭐 그런 좀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중기 고점이 실현이 됐다. 물론 이 종목이 21선이죠. 21선에서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갈 차트의 모습인데 오늘 이제 급락이 됐습니다. 됐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박스권이 이탈이 됐을 때는 손절을 하셔야 되는데 손절하지 못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보통 어떻게 이제 봐야 되냐면은 이 저점에서 고점까지가 약 10일 정도 상승을 해줬죠. 그러니까 보통 그 한번 크게 시세를 내주면은 기본이 한 2주 또는 3주에 시세가 크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매도를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주봉으로 보면은 이런 모습이 좀 형성이 되죠. 주봉으로 보시면은 주봉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크게 상승을 좀 해줬죠. 이때까지는 그 주봉상 적이병이었습니다. 그렇죠? 적이병에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좀 해줬던 뭐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 그 뒤로 많이 밀려줬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 다음 지지선이 대략적으로 이 박스권 하단 박스권이죠. 21,000원 정도가 거의 좀 잡혀줍니다. 그러니까 21,000원 내지는 61선 이 부분들이 이제 저항선이 지지선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물론 이제 매출이 여러 가지 휴마시스라는 부분들은 진단 키트 관련된 그런 약간 대장주 성격으로 크게 올라섰는데 다시 원점에 왔는데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반등 시에 이제 매도를 좀 하시는 것이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21선 보통 21선이 깨지면은 21선 60에 갇힌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갇혀서 추가적으로 내일 빠질 수가 있습니다. 빠지다가 바닥 다지다가 한 번은 약간 들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61선까지 현재 반등을 좀 해줄 수가 있는데 61선이 반등이 되면은 21선이 반등이 되면은 대략적으로 24,000원 정도 되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우리가 빈 공간에다가 다시 한번 제가 그려보면은 보통 21선, 얘가 21선에 해당이 되고요. 또 이게 61선에 해당이 되면은 주가가 현재 이렇게 잘 가다가 21선 지지받고 갔는데 깨졌습니다. 깨졌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가두리라겠죠. 20일과 60일 사이에 갇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갇히면서
20일, 60일 이렇게 수렴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은 이때 매매 전략은 딱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61선을 찍고 반등을 하면은 21선 저항이기 때문에 21선에서 파는 것이 어떤 면은 정석이고 교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첫 번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지금 됐다고 하네요. 전화를 한번 받으러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나요? BH고요. 예. 21,500원에 20%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21,500원에 20%요? 예. 예. 그 매수하게 된 동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있으신가요? 그게 전에 그 BH가 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금년에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괜찮다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그 방송도 나오고 신문도 나오고 그러길래 예. 처음엔 22,000원에 샀었어요. 22,000원에 샀다가 물타기 좀 해가지고 예. 21,500원으로 만들어놨는데 자꾸 떨어지고 별로 그렇게 좀 상박이 지나봐야 되려나 지금은 힘을 못 쓰고 있네요.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21,500원 20% 이제 보면은 그 현재 이 부분들은 그 연성회로 기판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를 보시면은 실적에 대한 매출 부분들이 쭉 나와주고 있는데 2021년 그 9천억 현재 1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다음에 퍼 부분들은 작년이 퍼 10이었었고 올해가 만약 실적 추정치가 되면은 6으로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보통 이제 반도체 종목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첨단 기술이지만은 오랫동안 이게 이제 제조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첨단 기술이 아닌 제조업에 해당이 되는 퍼가 되기 때문에 퍼가 10이 적중이 됩니다. 이게 최근 2차 전지는 이제 일어서는 뉴페이스이기 때문에 퍼가 막 30, 40쯤 되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는데 PBR 보시면은 1.2, 올해 추정치가 1.2가 되죠. 그래서 정상치는 약간 높지만은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PBR이 1.5가 되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2까지 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장세 수급에 대해서 안 좋아서 이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지 현재 BH 부분들은 다시 한번 가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차트로 이제 보고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신 것이 장기 차트의 모습에 해당이 되는데 자 이제 추세를 선을 그을 때는 저점과 저점 라인을 일단 긋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고점과 고점의 라인을 그어 보면은 의미심장한 부분들이 좀 잡혀지죠. 이런 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일정의 이제 진폭만큼 상승을 좀 해주고 조정을 보이는 이제 박스권, 이제 등각 추세선의 박스권이다. 그렇죠? 조정을 보이고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장이 좋았을 때는 여기서는 이제 쓰리봉의 형태이죠. 지난번에 쓰리봉 형태에서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이선으로 빠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쌍바닥을 찍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최근에 이 부분들이 저점으로 지금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선이 약간 저점일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봉의 형태로 한번 전체적으로 환산을 해도 이 박스권의 형태 이 부분들이 좀 잡혀주고 있죠. 근데 올봉의 형태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봉의 형태로 봤을 때도 박스권에 이제 장기 박스권의 형태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연성 회로 기판 관련된 PCB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고성장기로 접어들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차량용의 현재
그 FCBGA 쪽으로만 거의 포커스가 몰려서 수급 쪽으로 많이 몰려 있는데 이제 BH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좀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시세를 내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봉으로 보더라도 한 번은 장이 좋아졌을 때 한 번은 이 시세가 약간은 좀 크게 날 수가 있고요. 지금은 조금 여러 가지 힘든 게 뭐냐면은 그 현재 반도체 공급 쇼티지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장의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제대로 못하는 것들, 여러 가지 코로나 파업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런 현재 재료 원재료 공급 미진 여러 가지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은 이거 좋은 거 아니냐? 물론 좋습니다. 근데 뭐예요? 매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매출이 안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쇼티지 공급 때문에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매출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나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반도체 공급을 받아야지 매출이 이렇게 일어날 건데 공급이 제대로 하니까 매출이 떨어지는 그 아이러니한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또 리오프닝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은 본격적인 상승들이 일어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결론으로 봤을 때 21,500원 가격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21,500원의 가격들은 한번 그 가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21,500원이 이제 이 가격입니다. 그렇죠? 현재 이 정도 가격입니다. 61선이네요. 61선. 근데 이 부분들은 이제 충분히 지금 현재 상승이 지금 진행이 될 확률이 많고 보통 추세가 전환이 됐을 때는 이런 부분도 좀 됩니다. 그래서 23,300원 내에서 이렇게 신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3,300원에 마디 매매를 하시고 우리가 좀 접근하시는 게 현재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좀 더 궁금하신 거 계신가요? 얼마 정도 잡아야 됩니까? 예? 목표가는 어느 정도 잡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23,300원 정도 잡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네. 중장기적으로는 약간 신고가가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면은 100%가 마디이기 때문에 장기 목표가는 18,000, 19,000원이잖아요. 그 19,000원에서 따블이면 얼마입니까? 38,000원이죠. 38,000원까지는 장기적으로 간다. 다만 마디 매매를 23,300원 또는 정고점인 24,000원 그 사이에서 한번 중간에 절반 물량만 가지고 한번 좀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잠시 좀 쉬었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종목 상담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전화 상담이 연결이 좀 됐는데요. 현재 종목 상담 전화를 한번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하이테크놀로지에.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종목은 SK 하이테크놀로지. 예, 매수가 비중은요? 148,000원에 60%예요. 148,000원에 60%요? 네. 예. 비중이 좀 상당히 많으시네요. 그게요, 예. 17만 얼마에 사가지고 그게 계속 이렇게 좀 비중을 늘리다 보니까 예. 이렇게 됐어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싶었어요. 예. 일단은 SK 하이테크놀로지 관련된 이제 부분들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한번 잠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그 SK 하이테크놀로지의 부분들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분리막 관련된 부분들 포함해서 현재
그 SK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사실은 그 수직 계열화를 완성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그 현재 네. 마찬가지로 SK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이제 SKI 테크놀로지 어떤 부분들을 이제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그 차트의 내용을 보고서 일단은 말씀을 좀 드려가겠습니다. 네. 예, 자, 그 최근에 그 24만 원이 최근에 이제 고점을 형성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네. 한번 다운된 부분들이 좀 현재 이제 14만 원까지 좀 다운됐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제 SK1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SK1에서 일단은 2차 전지 사업을 좀 하고 있고 또 수직 계열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네, 이런 SK 케미칼 관련된 부분들, 아이 테크놀로지 관련된 이런 부분들 나름대로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LG도 뭐 이런 그 부분들도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2차 전지에서 3파전이 좀 진행이 삼성도 있고 SK도 있고 LG도 있고 뭐 3파전에 해당이 되는데 SK 아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는 굉장히 성장성이 또 높고 또 현재 2차 전지의 전망도 밝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퍼 논리.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경기가 좋아졌을 때 또 수급이 좋았을 때는 퍼가 30, 40 이렇게 가기도 한데 경기가 안 좋아졌으면은 매출이나 이런 것들 성장성 이렇게 높은 부분도 좀 있는데 퍼가 한 30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이유도 없이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평가 영역에서 장이 안 좋으면은 매출이 정상적으로 일어나도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이 우려뿐만 아니라 그 현재 2차 전지에 들어간 그 소재 이 부분들이 현재 리튬 이온 전지에 들어간 부분들이 각종 니켈이나 코발트 이런 그 히토리오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최근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것 때문에 이 국제적으로 많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2차 전지의 가격이 오르면은 양극재는 가격 증가가 가능한데 이 부분에서 그 전체적으로 그러면 전기차가 약간 부진하지 않느냐 이런 그 약간 우려도 좀 최근에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빠진 부분인데 지금은 거의 이제 전체적으로 충분하게 바닥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4만 원 이제 부분 25만 원, 24만 원이네요. 24만 원짜리가 절반이 빠지면은 제가 어떻게 된다겠죠? 중요한 바닥권이라겠죠. 24만 원 잡고요. 그 12만 원이 좀 됩니다. 그 12만 원이 바닥인데 그러면은 12만 원이 바닥인데 왜 추가로 빠지느냐? 12만 원 기준에서 위아래 진폭은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그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12만 원이 의미 있는 부분의 층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움직이냐 보면은 한번 12만 원에서 살짝 아래. 그다음에 반등이 들었더니 12만 원에서 살짝 위에, 그다음에 다시 한번 살짝 아래 반등했는데 여기서 행보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12만 원을 중심으로 12만 원이 정확하게 지지를 해주는 부분이 아니라 12만 원을 중심으로 위아래의 대칭 밴드만큼 약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숨고르기 어떤 그 수렴 정점이 12만 원을 향해서 지금 약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은 12만 원이 약간 깨졌어도 현재 매매 공방을 진행한 결과 12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지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은 12만 원을 두고서 어느 정도 이제 진폭이 오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형주기 때문에 30% 정도는 약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소 30% 부분들, 30% 부분을 잡았을 때 16만 원 정도가 되죠. 16만 원을 우리가 한번 과거의 차트에서 보니까 여기서 한번 계속해서 지지를 해줬던 가격입니다. 그러죠? 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6만 원까지는 약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잡는 것은 이제 30%, 12만 원에서는 30% 잡는 거고, 그다음에 저점에서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대형주는 이제 약간 50% 정도 한번 잡아보면은
그래도 그래도 16만 원이 나오네요. 이제 그러죠? 그러면은 어느 때 팔아야 될까요? 답은 나와주고 있죠. 16만 원입니다. 물론 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16만 6천 원. 플러스 알파선이 나왔을 수가 있는데 16만 6천 원. 그 메모지에 메모를 좀 해놓으세요. 올 수도 있어요. 16만. 그리고 여기서 흔들리다가 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16만 원에 마디 매매를 하시길 바라고. 비중이 좀 높으신데 충분히 좀 장세가 좀 최악의 어떤 그 상황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어떤 변동성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회복이 될 걸로 좀 생각됩니다. 자, 지금 충분히 도움이 더 되셨나요? 사도 될까요? 예? 지금 더 사도 될까요? 예. 지금 이제 신규나 추가 모두 현재 그 기업의 내용도 이미 이제 검증이 됐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예.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은 이제 문자로 문자가 이제 문의가 들어왔네요. 예, 문자 온 부분들이 이제 상강 MNT라는 종목에 좀 해당이 되는데요. 매수가하고 비중은 이제 22,300원에 이제 8%. 22,300원에 8%인데 현재 상강 MNT의 기업 그 내용, 그다음에 부분들을 잠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상강 MNT의 올해 추정치가 5천억 정도, 올해 작년이죠. 작년 5천억이고 올해 한 6,500억. 해상풍력 기자재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성장이 좋았을 때도 퍼가 20 정도. 그러니까 현재 미래 성장 산업에는 퍼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유지하고 있는데 장이 안 좋으면은 크게 빠질 수가 좀 있죠. 근데 크게 빠지기는 좀 약간 곤란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올해의 추정 PBR이 1.2 정도 됩니다. 이게 1이 청산 가치이기 때문에 고평가의 고포를 받더라도 이거를 장기적으로는 매출이 늘어날 어떤 확률이 많고 더 이상 빠지지 않을 수도 있다. 고포에도 불구하고 안 빠진 이유가 PBR 논리로 이제 약간 보셔도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장 점수 좋다. 다만 수급적으로 부분들이 좀 약간 안 좋은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약간 빠진 걸로 좀 생각됩니다. 다시 본론 쪽으로 들어와서 장기 차트로 보면은 저점에서 굉장히 크게 올랐었죠. 오랫동안 박스권 행보를 보여주고 좀 있는 상인데 이제 월봉으로 환산을 좀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으로 환산해서 1,700원짜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현재 8개월 올랐고요. 고점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약 18개월 정도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오랜 동안 조정을 보였는데 보통 장기 성장선은 20개월에서 한번 좀 튀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2년 주기네요. 2년 주기. 2년 주기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추세가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여기가 뭐 전체적으로 저점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꼭 일치하는 건 아닌데 매출액하고 시총이 같은 경우가 자주 일어납니다. 네, 지금 상강 MNT도 매출액하고 시총하고 거의 같습니다. 시총이 한 6천억 정도 되죠. 매출액이 그 정도 좀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좀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이제 고점에서 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많이 빠지는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 이제 고점에서 25,000원이 형성이 되죠. 지금 저점이 15,000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고점과 저점이 어떤 가격의 특징들을 보시면은 25,000원? 밑에 저점이 15,000원? 진폭이 10,000원이네? 이렇게 딱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십진법으로 보는 거고 십진법으로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까지는 약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절반을 봤더니 한 2만 원이네. 그렇죠? 2만 원을 봤더니 어디에 있습니까? 61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61선하고 관련이 있다. 61선을 살짝 못 미쳐서 저항이 올 것인가? 아니면은 61선 위에서 저항이 올 것인가? 자, 이걸 좀 판단을 좀 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매수가 부분들이
22,300원이라고 기억한 것 같은데요. 22,300원까지 좀 약간 못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매출도 있고 어떤 그런 어느 정도 안정한 종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물타기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반등의 목표가를 나름대로 좀 잡아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추세선 이 상단 정도까지 좀 현재 좀 될 수 있습니다. 약간 늦게 진행이 되더라도 2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목표가는 2만 원을 두고 좀 있기 때문에 물타기에서 평균당 낮춰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상강 MNT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전화 연결이 좀 됐다고 좀 합니다. 예,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죠? LG 이노텍이요. 아, LG 노텍이요? 네. 예.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좀 될 것 같은데요. 매수가는 20만 5천 원이고요. 예. 비중은 15%. 아, 20만 5천 원. 5천 원이요? 예. 일단 매수하게 된 동기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 있나요? 매수한 동기가 애플하고 또 메타박스 그런 게 괜찮다고 했었거든요. 예, 예. 그랬는데 먼저 39만 얼마까지 갔는데 그때 팔라고 하니까 예, 예. 그 종목 상담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팔 종목이 아니고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갔더니 계속 그날부터 빠지는 거예요. 예, 예. 그날 팔았어야 하는데 팔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예. 아, 그러세요? 예, 근데 팔아야 하나 자꾸 빠지니까 매일 빠지니까. 예, 예. 예, 일차적으로는 충분히 좀 이해를 좀 했습니다. 자, 이해를 좀 했고요. 그 관련해서 좀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LG노텍 부분들의 추정 기업 실적 컨센서스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굉장히 매출액이 현재 올해 추정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좀 있는 상황이죠. 그런 네. 부분에 해당이 되고 이제 그 물론 이 퍼 부분들도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을 해줘도 그걸 받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퍼 10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그렇다 해서 PBR이 뭐 3, 5 이렇게 높느냐? 이렇게 높은 부분들도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LG노텍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카메라 모듈 및 PC 기판 관련된 부분들, 특히 자동차, 전기차 부품에 관련된 핵심적인 그 내용들을 거의 다 하고 있는 LG그룹의 가장 그 사업의 총대를 메고 있는 기업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LG노텍이 나름대로는 그 시장에 어떤 대장주 역할을 좀 해줄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LG 이제 컨셉카라고 해서 직접 제작하는 거 아닙니다. LG에서 그 현재 그 앞으로 자율주행이 됐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까 하면서 캠핑카를 개조하면서 거의 최첨단 기술 아예 도배를 하는 그런 그 컨셉카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거의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은 운전대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각종 첨단 장치, 그다음에 약간 엔터테인먼트 요소, 그다음에 사무실 겸 미동 정상에서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 총망라돼서 약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상을 보여준 거고, 다만 지금은 현재 애플카하고 사업이 많이 진척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그 전기차에 관련된 부품 공급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전기차의 이제 총 대장이 상징적인 대장이죠. 중대형들 중에서 LG노텍이 않겠느냐. 그래서 LG노텍이 가장 그 현재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주 이야기를 했던 종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차트로 보면은 40만 원에서 약간 뭐 밀려주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종목이 왜 이렇게 많이 밀리느냐 하지만은 그러게요. 고점에서 많이 떨어지니까. 예?
계속 떨어져요. 예, 고점에서 많이 밀린 게 아닙니다. 현재 40만 원에서 현재 30만 원 정도 되면은 30%가 아닙니다. 근데 그날 팔락했어요. 39만 예, 8천 예. 얼마 팔락했는데 예. 전문가님이 팔지 말고 이 종목은 팔 종목이 아니라고 가지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팔 종목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그날 그러고서 계속 빠지는 예,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장이 안 좋아서 우량주는 뭐냐면은 장이 안 좋고 장이 좋아야 가는 거잖아요. 그죠? 기관도 예, 마찬가지, 예. 프로그램 매수도 마찬가지. 근데 이게 당장 조금 더 추가로 빠진다 하더라도 예. 조만간 돌아서기 때문에 이게 예. 뭐 추가로 빠진 것을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니고 빠져도 장이 돌아서면 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지고 있어라. 근데 왜냐면 팔게 되면 손절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잖아요. 팔지 그러면은 마요? 손절하고 저점에 다시 재매수를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중에 그렇죠. 한참 올라가면 추격 매수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뭐 이게 팔지 말고 가져가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18만 원짜리가 네. 현재 20주선 이제 지지를 받고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그 현재 자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현재 몇 주가 될까요? 그냥 안 봐도 무조건 20주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맞아요. 그렇죠? 20주가 되는 거죠. 신기하죠? 자, 5개월 주기 사이클의 어떤 흐름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겨납니다. 그렇죠? 이제 예. 20주선을 받고 이렇게 이제 성장을 좀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일봉으로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를 보세요. 이게 21선이 61선을 깨고 내려가려고 하죠. 근데 예. 우량주라서 데드크로스는 나오지 않고 여기서 접점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지지골드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주나 이런 것들은 이제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한참을 많이 빠지는데 우량주라서 여기서 지지받고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61선이 3개월이고 분기 실적선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 성장으로 가는 것은 61선이 이렇게 지지받고 이렇게 계속 2번, 3번 이렇게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LG이노텍이 최근에 여기 바닥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 30만 원 종가상 깨지는 않고 버텨주다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만 원이 이제 일단 박스권이기 때문에 4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40만 원에서 일단 마리 매매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절반 그럼 물량 가지고. 40만 원 가면 팔아요? 예, 38만 원 정도까지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40만 원 바로 아래 37만 6천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예. 38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38만 원에서는 한번 절반만 일단 파시고 상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좀 더 매수해오면 안 돼요? 예, 매수도 가능합니다. 그럼 얼마 정도 가면 매수해요? 예? 얼마 정도 떨어지면 매수해요? 지금 가격에서 30만 원 이상은 좀 떨어지를 않을 것 같아요. 계속 30만 원을 좀 지켜줄 것 같기 때문에. 30만 원은 안 깨져요? 예, 30만 원에서 이짝 저짝이기 때문에 30만 원 위에서 한번 이렇게 매수를 추가 매수한다면은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먼저 그분은 27만 원에 매수라고던데 거기까지 안 올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갈 확률이 있어요? 예, 안 올 확률이 좀 많이 있습니다. 30만 원이 예. 지지선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예, 잠시 좀 쉬었다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공지 하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이제 진행했던 내용, 정말 차트도 이제 신선하고 종목도 잘 본다 하시면은 현재 종목 상담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방법이 있죠. 노란톡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 하단선에 공지 나오죠. 현재 노란톡 참여 방법이 있고 QR코드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도 이제 가능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QR코드를 찍거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보내주시면은 현재 참여를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드온에서 현재 공개 방송을 좀
예, 일단은 요거 부분까지 좀 진행을 좀 하고요. 그래서 노란톡에서는 많은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나가는데 그 팜수리도 사실 그 장중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이제 크게 올랐던 부분도 있고요. 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인 것도 종목 상담만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여기 이제 공지를 좀 했고요. 네, 전화 연결이 좀 들어왔다고 합니다. 예,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예, 종목 상담 그 진행을 하고 네, 있는데, 네, 예, 그 종목, STX. 궁금하신 종목하고 매수가 비중이요? STX 중공업 예. 그 매수가 비중이요? 매수가 7,544원에 예. 44%. 아, 그래요? 아, 향후 전망 이제 궁금하시죠? 네, 궁금합니다. 예, 근데 알겠습니다. 저기 회사도 그렇고 다 적자라고 하던데 굉장히 예. 궁금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 이제 SDS 중공업은 그 기업회생 네. 절차를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네. 회생 부분들 되고요. 예. SDS 중공업이 그 예전에 굉장히 잘 나갔을 때는 이제 그룹주로 굉장히 유명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예. 계열사까지 많이 두고 있는데 그때 한참 잘 나갈 때가 이제 그때 현대중공업 뭐 수십만 원 갔을 때 2007년, 8년 이런 때에 모노바식 확장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제대로 이제 호황기에 과도한 문어발 경영 때문에 이제 그룹 계열이 이제 분리가 되고 자체 생존하고 기업 구조조정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SDS 중공업 같은 경우도 그런 기업 회생 절차를 거의 다 밟아가고 회생 절차를 시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엔진 기자재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대기업, 그러니까 빅4 조선사에 하청을 받기도 하고 직접 납품을 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조선 업황 부분들은 현재 수주가 되면은 보통 2년 후에나 실제 매출로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상당히 호조세가 있는데 그게 반영이 되려면 2년이 되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매출이나 실적이 반영이 되지도 않죠. 그 이후로 이제 반영이 좀 된다. 근데 SDS 중공업이 현재 메리트가 있는 부분들은 시총이 일단 가볍다. 그래서 현재 충분하게 메리트 강성이 있고 그다음에 SDS 중공업의 현재 그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사업에 대한 100% 물적 회사 분사도 하고 나름대로 기술력도 있습니다. 풍력에 관련된 부품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장성이나 매출 이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근데 매출이 급격하게 회복이 된 것이 아니라 서서히 회복이 되는 것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차트적으로 현재 한번 최근에 바람이 SDS 중공업이 그 약간 끼가 있어요. 네, 왜 끼가 있냐면은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은 4,500원에서 다이렉트로 연속 상한가를 갖고 14,000원까지 갔던 전례가 좀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그 가격까지 다 왔습니다. 네, 가격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격의 층을 어떻게 논하냐면은 한번 최근에 여기서 한번 크게 급등을 했고 현재 삼각 수렴형의 형태가 진행이 됐죠. 그런 부분에서 층의 어떤 층에서 한번 크게 슈팅을 좀 해줬죠. 그래서 이게 층의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마디 가능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점에서 보면은 13,900원이죠. 그럼 14,000원입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14,000원에서 4,000원까지 빼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진폭이 1,000원에 어떤 10,000원의 어떤 흐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반등이 어느 정도 좀 강하게 좀 테마의 바람이 불면은 강하게 올 수 있는데 지금의 부분들 죄송합니다. 예. 지금의 부분들은 뭐냐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해운주 업황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조선주 쪽으로 수주가 몰리는 부분들, 또 시장에 관심이 집중이 되는 부분들 이렇게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현재 조선주 해운주 업황이 현재 많이 올라주면 조선주 쪽으로도 현재 수급이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한 번은 슈팅이 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가격선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 박스권 상단이죠. 6,300원까지는 쉽게 약간 올라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4,000원이 이제 저항이잖아요. 근데 보통 50%는 쉽게 올라줄 수가 좀 있고 일반적으로는 이 박스권의 2수비만큼 올라줄 수가 있습니다. 최대로 올라줄 때는 이제 8,000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50%이기 때문에 6,000원 정도까지는 미니멈 상승을 해줄 수 좀 있고 최근에 현재 차트로 이제 보더라도 쌍바닥 패턴이죠. 쌍바닥 패턴이 거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한번 반등이 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5,500원, 현재 6,300원 중심이 약 6,000원 정도 되죠. 6,000원 정도까지는 쉽게 올라줄 수 있다. 근데 약간 7,000 매수가가 조금 약간 높은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했던 것이 한번 바람이 불면은 이제 한번 이렇게 올라줄 수 있다고 보는 게 이제 이 진폭에 종수배로 올라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한 7,500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매수가까지는 한번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7,500원, 7,480원 메모를 좀 해놓으시고 현재 한번 7,500 전후에 한번 오는 날 일단 매도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예, 다음은 이제 문자가 좀 왔습니다. 이제 문자 부분들이 이제 LG 생활 건강 이제 부분들이 왔는데 이제 LG 생활 건강 이제 부분들 잠깐 이제 내용 기업 LG 생활 건강에 대한 앞으로 이제 기업 실적 전망 이런 부분을 잠깐 보시면은 기업의 실적 전망 보면은 이제 올해하고 내년하고 약간 근소하게만 현재 매출이 증가되는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현재 8조 5천억 부분들. 그다음에 퍼 부분들이 약간 20. 그러니까 약간 고퍼적인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근데 PBR도 PBR을 보시면은 3 정도 되죠. 약간 높아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LG 생활 건강이 지금 올라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PBR 1, 그다음에 퍼 10 이하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저평가 자산주 바람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또 여기에다가 현재 내수주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인플레이션, 물량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 내수주 이런 것들이 올라와주고 있는데 LG 생활 건강은 아시다시피 이미 이제 고퍼 영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의 폭발적 탄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최근에 낙폭이 과대가 됐던 사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파이프라인 가치 이런 부분들 현재 가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낙폭 과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 요걸로 일단은 보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LG 생활 건강이 지금 문자로 주시기는 현재 137만 5천 원, 30% 좀 해당이 되는데 137만 원을 한번 보시면은 이 정도 가격이네요. 이게 추세가 무너지기 전에 투자를 했을 때는 한번 추세가 무너지기 전에 이때가 이제 바닥이다 수렴하고 이렇게 갈 걸로 생각이 돼서 여기서 매수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10월 달에 이렇게 장이 무너지면서 한 번 무너지고 반등하고 두 번 무너지는 부분들이 생각이 되죠. 근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반등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 반등의 목표가는 이 반등의 이 상단선, 그러니까 120만 원. 이 정도까지는 한 번은 올 수 있다. 그래서 매수가가 이제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약간 지금은 물타기를 좀 하셔서
좀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반등의 목표가는 120만 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화 연결이 좀 돼 있다고 하네요.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궁금하신 점이 좀 있으시면요. 예, 종목이 어떻게 되신가요? 동진 세미칼, 예. 예. 동진 세미칼이고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신가요? 42,900원에 20%입니다. 42,000. 2,900원, 예. 42,900원에 예. 20%요. 예.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이게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 아니면은 어느 시점에서 조금 물타기를 해야 되나 조금 더 매수를 해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으면 예. 싶었어요. 예, 일단은 이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전망이 좀 상당히 좀 좋다 생각해서 많이들 이제 매수를 좀 하는데 최근에 장이 안 좋은 부분 때문에 많이 좀 빠진 부분들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현재 이제 반도체 관련된 소재 장비 관련된 강강에 관련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전체 어떤 기업에 좀 투자를 하실 때는 이 부분에 실제 이제 매출로 가는 경우 반도체는 굴뚝지에 해당이 된다겠죠. 아무리 매출이나 이런 게 늘어나도 현재 굴뚝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높은 퍼나 그걸 받지를 못한 상황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2차 전지하고 똑같이 비교를 좀 하는 부분들은 아니다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 현재 지금 기업 실적 내용 보시면은 작년 3월부터 9월까지 현재 기업 실적의 내용 가지고 추산한 걸 보시면은 PBR이 약 3 정도 추산이 되고 퍼는 약 50 정도 추산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지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매출은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매출액 부분들이 현재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전체가 한 1조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가 좀 있는 상황이 되는데 차트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총이 지금 1조 7천억 정도 좀 되고 있죠. 근데 알다시피 고퍼 그다음에 고 PBR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좀 돼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낙폭 과대가 좀 됐다 할지라도 현재 이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하기보다는 시장의 평균 상승률에 거의 수렴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동진 세미칼 같은 경우는 현재 전체적으로 이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최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부분들 이렇게 보면은 살짝 깨진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살짝 깨진 부분들이 있는데 고점에서 보면은 대략적으로 얼마가 빠졌냐면은 약 33%가 빠졌습니다. 38% 정도. 그러니까 보통 피보나치 비율로 보면은 38%가 빠져서 지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50%에 근접하는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점하고 거의 같은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좀 일어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일어나면은 이 등락 추세선의 이제 중심축에서 약간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격대가 최대로 보면은 45,000원 정도 좀 잡혀주는 부분들이 형성이 좀 돼주고 있죠. 근데 지금의 이제 최근 저점에서 저점에서 보시면은 최근 저점이 약 현재 3만 원대이죠. 3만 원대.
3만 원대에서 저점을 좀 찍은 것 같은데 아직은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 가지 장을 감안해서 여기서 계속 바닥을 다지다가 서서히 반등을 좀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돌아서면은 반등이 좀 일어날 수가 있는데 반등이 일어나면은 추세선으로 보면은 4만 5천원인데 현실적인 그 부분들 21선이 이제 현재 이게 보면은 고점을 형성하는 가격으로 보면은 한 4만 3천 원 정도 좀 형성이 좀 돼지고 있죠. 그래서 4만 3천 원 또는 4만 1천 원 이 부분들이 계속 첩첩해서 매물들이 좀 있습니다. 추세선상으로 보면 4만 5천 원인데 그래서 현재 그 아래 단계인 4만 1천 원 정도를 제가 좀 잡고 좀 있습니다. 4만 1천 원 정도에서 한번 그 마디 매매를 좀 해주시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추가적으로 뭐 궁금한 거 계신가요? 빠지면 얼마나 더 빠질 것 같습니까? 빠지면은 3만 원 정도까지 약간 빠질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저점이죠. 이제 3만 1천 원 이렇게 빠질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빠지기는 좀 힘들고 현재 여기서 살짝 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 네, 빠질 수 있는데 여기가 바닥 가능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지금 바닥에서 30%가 최소 반등 목표 겁니다. 4만 1천 원 잡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그럼 3만 1천 원 정도는까지는 빠질 수 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전화 상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예, 종목 이제 채팅 상담이 좀 들어왔는데 이제 중담인데 계속해서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아스트란 종목이 있네요. 5,820원에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이 부분은 현재 좀 짧게 제가 간단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트란 종목이 항공 관련된 부품 사업으로 지금 현재 좀 그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는데 5,820원에 10% 정도 진행이 됐네. 5,820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820원이 지금 이 가격선이네요. 5,800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익이 나는 상황이 되는데 최근에 어떤 그 이슈적인 요소가 있죠. 최근에 이제 우주, 항공, 방산, 특히 현재 방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현재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흑표 전차, 그 다음에 그 천궁 미사일 이런 부분들이 제3세계 유럽 이런 것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그 군사 마니아 이런 그 유튜브 내용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흑표 전차 이런 혹한기에도 끄떡없이 이렇게 비교 성능을 해보면은 전혀 무리 없이 다 작동이 되는 부분들 또 외국 다른 제품보다 현저하게 저평가, 가성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사일 같은 데는 수주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또 흑표 전차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에 대해서 전혀 이제 새로운 접근들이 올해 좀 시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새롭게 그 시세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로 보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지금은 이제 추세로 보면은 이 상단을 약간 돌파를 좀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흐름이 좀 약간 좋아지고 있고 이게 계속해서 버텨주다가 한 번이 더 가면은 이 정도까지는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최저점에서 5,000원이기 때문에 이제 8,000원이 마디 매매선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목표가는 8,000원 약간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데 일단 8,000원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좀 하고 내일장 부분들 전략을 좀 세워주는 것이 좀 좋을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내일장의 전략 부분들 한번 보시면은 내일장 전략은 사실은 제가 오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오늘 특징주 중에서 크게 시세가 나는 경우는 현재 제 몫이 아닌데
특징지를 보고서 후발적으로 올라줄 수 있는 종목을 고르거나 아니면은 특징주 중에서 장중 조정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상승이 미진한 경우,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경우를 이제 공략하시는 게 사실 좋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특징지를 잘 연구를 해보면은 이게 잠시 숨고르기죠. 숨고르기 된 뒤에 급등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한번 보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제 차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그 한성 네오텍이라는 종목에 좀 해당이 되죠. 한성 네오텍이라는 것은 OLED 마스크 공정, 장비 사업을 좀 주력을 좀 하고 있는 사항이 좀 해당이 되고 오늘 뭐 최근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OLED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애플 뭐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이제 올라줬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현재 차트로 보면은 오늘 크게 갭상승이 좀 됐죠. 근데 갭상승이 되다가 크게 밀렸습니다. 근데 요걸 보고서 약간 두려워하시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상승할 때는 항시 마디가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심축에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번 크게 상승해지다가 차익 실현이 나왔지만은 숨고르기 하루나 이틀 정도죠. 숨고르기가 되고 되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 이 특성, 규칙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강조를 드리지만은 고점에서 박스권이 있고 박스권이 돌파되면은 쌍바닥이다. 이게 돌파되고 이 돌파된 것에 대한 절반 조정이 일어나야 되죠. 오늘 장중 조정이 다 사실상 일어난 것하고 거의 이제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개파락 음봉에 대해서 약간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확인 매수는 음봉에 대한 중심 회복이 되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숨고르기를 하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다가 음봉의 중심 회복이 되면은 추가 매수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한성 네오텍 부분들이 시가총액도 1,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좀 탄력성도 우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그 팜3입니다. 예, 팜3 부분들은 제가 이제 특징적으로도 자주 언급을 좀 드렸고 그 기업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료 사업 관련된 육가공 사업 관련된 그런 수직계를 다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이지홀딩스 계열회사로 편입되고 중간 지주회사 성격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저평가적인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게 언제 시세가 나느냐 이런 부분에서 하나 이제 수급적인 요인들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최근에 인플레이션 화두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타고 현재 올라가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생각이 되고 이게 이제 곡물가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 연해주의 농장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빌려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다 포함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한번 시세가 차트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쌍바닥 패턴이 있죠. 그리고 제가 항시 이야기했다시피 이 쌍바닥은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고 다시 가는 모양. 물론 2바닥 찍고 한번 갈 수도 있고 바로 N자로 갈 수 있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보통 세력 논리상으로 보면은 한 달은 매집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한 달을 거의 다 채웠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어떤 그 출발점 보면은 이제 상승사바의 십자 도제형 이런 부분들을 형성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것은 이틀 상승, 이틀 조정.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나 마디가 되죠. 이게 일주일 동안에 매매 거래에서 총 이 일주일의 고점을 넘어간 것은 2주째 상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숨고르기 음봉이 나와주면은 공략을 좀 해도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터플렉스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그 현재 인쇄로 기판 관련된 제조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올해는 설명하지 못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업 내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좋고요. 차트적으로 이제 출발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양봉이 세 번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하루 이틀 숨고르기 음봉이 좀 나와줄 수가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약간 주목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추가를 좀 해보면은 한 가지 이제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기업 내용을 설명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이 되고요. 대성산업은 뭐 아다시피 최근에 이제 석유가스 관련된 뭐 그런 건데 GS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줬는데 대성산업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많은 그들이 있어도 아직 크게 시세가 나지 않는 종목에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후발주 부분들 매집의 그 부분들이 흐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슈팅이 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대성산업까지 좀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자, 참여 방법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현재 저와 함께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정보, 그다음에 종목 상담 하실 분들은 노란통 샵 0082 누르시거나 아니면 QR코드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거의 이제 시간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도너리 스탁 제가 임시로 이틀간 진행이 됐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또 새로운 모습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